안녕하세요. 인생의 어느 계절에 있든 당신의 하루가 어떠하든 다 괜찮습니다. 법과 지혜와 함께 잠시 마음의 쉼을 누려보세요. 아들에게 전화를 걸다가 손가락이 멈췄습니다. 지금 바쁜 시간이면 어쩌지? 며느리가 옆에 있으면 불편할까? 결국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카톡을 열어봤습니다. 지난번에 보낸 메시지에 읽음 표시는 있었지만 답장은 없었습니다. 바쁜가 보다.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며느리 인스타그램에는 카페 사진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 사진을 한참 봤습니다. 바쁜 게 아니었구나 싶기도 했고, 아니야, 그럴 수도 있지 싶기도 했습니다. 하트를 눌러야 하나 말아야 하나 한참을 고민하다가 그냥 전화기를 뒤집어 놓았습니다. 예전에는 사위만 100년 손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며느리도 100년 손님처럼 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전화 한 통도, 카톡 한 줄도 조심스러운 요즘 시어머니들의 속마음은 참 외롭고 서글픕니다. 오늘은 그 마음을 가진 분들께, 혼자 소갈이하고 계신 분들께 세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립니다. 효숙 씨 이야기. 효숙 씨는 68입니다. 며느리가 대기업에 다닙니다. 늘 대견하면서도 한편으론 조심스러운 존재였습니다. 어느 날 아들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강남 쪽 아파트로 이사할 것 같다고. 효숙 씨는 그날 밤 잠을 설쳤습니다. 요즘 집값이 얼마인데 대출을 얼마나 끌어안으려고. 걱정이 꼬리를 물었습니다. 며칠을 혼자 사귀다가 효숙 씨는 큰 마음을 먹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가, 엄마가 괜한 소리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조금 낮춰서 안전하게 시작하는 건 어떨까 싶어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다 계산 끝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전화가 끊겼습니다. 효숙 씨는 한동안 전화기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며느리에게서 연락이 없었고 아들 전화도 뜸해졌습니다. 효숙 씨는 밥을 먹다가도 그 생각이 났습니다. 내가 괜한 말을 했구나. 그냥 조용히 있을걸. 2달이 지나 아들이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사 잘 됐어. 걱정 마. 효숙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래, 대출은 괜찮아? 아들이 말했습니다. 엄마, 사실 그때 장인어른이 남은 돈 다 보태주기로 하셔서 계약한 거야. 장인어른이 도와준 얘기를 엄마한테 미리 하면 괜히 엄마가 기죽고 서운해할까 봐 정희가 일부러 말 안 했대. 효숙 씨는 한참 말이 없었습니다. 며느리가 차갑게 전화를 끄는 게 아니라
말 못할 사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효숙 씨도 알게 됐습니다. 자신이 며느리에게 전화를 건 건 아들 걱정 때문이기도 했지만 사실은 사돈보다 더 보태주지 못했다는 부모로서 미안한 마음과 괜한 위축감이 마음 한켠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것을. 자식 부부의 살림살이는 철저히 그들의 영역입니다. 때로는 모르는 편이 마음 편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에는 한 걸음 물러서는 것이 관계를 오래 지켜주기도 합니다. 선혜 씨 이야기. 선혜 씨는 65입니다. 맞벌이하는 아들 부부를 위해 주말마다 손주를 돌봐줬습니다. 며느리가 적어준 가이드라인을 꼼꼼히 읽고 그대로 지켰습니다. 먹이는 것, 입히는 것, 재우는 시간까지. 선혜 씨는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나는 참 말 들을 게 없는 시어머니야. 그러던 어느 주말, 손주를 재워놓고 거실에서 가방을 찾다가 소파 옆에 펼쳐져 있던 며느리의 메모 수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선혜 씨는 읽으려던 게 아니었는데 자기 이름이 보였습니다. 눈이 멈췄습니다. 어머님이 아이에게 다정하지만 너무 다 받아주듯 말씀하시는 방식이 아이의 주도성을 약하게 만드는 것 같다. 주말마다 아이 성향이 바뀌어 돌아오니 스트레스다. 차라리 시댁에 보내지 말고 육아 도우미를 쓰는 게 나을까? 선혜 씨는 수첩을 덮으며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밥 잘 먹이고 다치지 않게 조심조심 돌봤는데 성품과 말투까지 평가당하고 있는 것을 보고 소리를 지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괜히 말했다가 손주를 아예 못 보게 되면 어떡하지? 그 뒤로 선혜 씨는 손주를 볼 때마다 말 한마디를 조심했고 웃음도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유치원 상담 날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수빈이는 정서적으로 정말 안정되어 있어요. 다른 친구들을 배려할 줄도 알고요. 맞벌이시라고 하셨는데 어떻게 이렇게 키우셨어요? 며느리는 집에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육아 이론대로 주도성, 자기 결정권을 강조한 것은 자신이었는데 아이를 정서적으로 채워준 건 시어머니의 그 따뜻하고 무조건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며느리가 선혜 씨에게 전화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어머님, 제가 감사하다는 말을 제대로 못 드렸던 것 같아요. 수빈이한테 이렇게 잘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선혜 씨는 전화를 끊고 한참을 창밖을 봤습니다. 내 호의가 상대에게 불만이 될 수 있다는 것,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알게 됐습니다. 묵묵히 주는 사랑은 결국 아이에게 남는다는 것을. 며느리의 평가에 흔들리지 않고 내가 줄 수 있는 사랑을 그냥 주면 됩니다.
그 사랑은 반드시 어딘가에 남습니다. 최자 씨 이야기. 최자 씨는 69입니다. 며느리와 인스타그램 마팔로우 사이였습니다. 며느리가 올리는 카페 사진, 여행 사진에 하트를 누르는 게 최자 씨의 낙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며느리 게시물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들 부부의 프로필 사진도 기본 이미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최자 씨는 직감했습니다. 차단당했나? 며칠 전에 카톡 답장이 늦길래 바쁘냐고 물어본 것밖에 없었는데 혹시 그게 잘못된 건가? 혹시 다른 이유가 있나? 최자 씨는 아들에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괜히 물어봤다가 아들까지도 불편하면 어떡하나 싶어 참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직접 물어보는 건 더 상상할 수도 없었기에 그냥 혼자 속을 태웠습니다. 매일 밤 스마트폰을 열었다가 닫았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나? 이러다 아예 멀어지는 건 아닐까? 명절 직전 오랜만에 아들 내외가 왔습니다. 며느리 핸드폰 화면이 깨져 있는 것을 보고 최자 씨가 물었습니다. 핸드폰은 어쩌다 그랬어?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운동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참, 어머님, 제 인스타 계정이 해킹당해서 아예 삭제됐어요. 새로 만들었는데 어머님께 다시 팔로우 신청드리면 귀찮게 해드릴까봐 아직 못 드리고 있었어요. 혹시 제가 어머님 차단한 줄 아셨어요? 최자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아니야, 그런 생각 안 했어. 아들 며느리가 떠난 후 몇 달을 혼자 소설을 쓰면서 마음고생을 너무 했다는 생각에 웃음이 났습니다. 혼자 상처받고 혼자 눈치를 봤습니다. 며느리는 아무것도 몰랐는데 최자 씨는 깨달았습니다. 내 삶의 중심이 자식에게 가 있으면 카톡 답장 하나, SNS의 작은 변화 하나에도 온 신경이 쏠린다는 것을, 그게 나를 더 힘들게 한다는 것을. 그래서 이제는 자식의 하루보다 내 하루를 먼저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들으셨나요? 오늘 우리는 며느리에게 한 조언 한마디가 관계를 망쳤다고 혼자 2달을 자책했던 어머니를 만났고, 자신에 대한 며느리의 평가를 읽고 상처받았지만 묵묵히 사랑을 이어간 어머니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자신을 차단했다고 생각하며 혼자 몇 달을 속태웠던 어머니의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세 분 모두 며느리가 문제였던 게 아니었습니다.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멀어질까봐, 서운한 내색했다가 손주를 못 볼까봐, 혼자 조심하고 혼자 상처받고 혼자 사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사위만 100년 손님이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며느리도 조심스럽게 배려하며 대해야 하는 시대가 됐습니다.
귀한 손님에게는 돈 걱정도 하지 않고 육아에 참견하지 않고 연락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정중하게 대하는 것, 그게 어른의 품격입니다. 혹시 지금 며느리 눈치를 보며 혼자 사귀고 계신가요? 말 한마디 했다가 멀어질까봐 하고 싶은 말을 꾹꾹 누르고 계신가요? 너무 오래 혼자 사귀지 않으셔도 됩니다. 며느리를 손님처럼 대하는 것은 멀리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거리가 서로를 더 편안하게 해줍니다. 내가 한 걸음 물러설 때 자식 부부가 부담 없이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삶의 중심을 나에게로 조금씩 가져오셨으면 합니다. 며느리의 카톡 답장보다 오늘 나의 하루가 더 중요합니다. 세상이 달라지면서 부모 세대와 자식 세대의 관계 방식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의 정과 지금의 방식이 다르다고 해서 사랑까지 없어진 것은 아닙니다. 서로 표현하는 방법은 달라졌어도 가족을 아끼는 마음까지 달라진 것은 아니기에 조금 다른 방식의 사랑도 천천히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비슷하게 며느리 눈치를 보며 혼자 소갈이 하시는 주변의 벗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에게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게 해주는 작은 위로가 됩니다. 지금의 당신 모습 그대로도 이미 충분합니다. 늘 곁에 있는 벗처럼 벗과 지혜가 함께 하겠습니다.